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충청북도가 21대 대통령 공약 선거에 선거 공약에 포함되어야 할 지역 현안 사업 125개를 확정했습니다. 이미 유력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도 있는 반면 각 시군이 요청해 실현 가능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공약들도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건의한 공약들의 예산 규모만 98조 원에 이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이번 대선 후보들에게 건의할 공약 1호는 청주국제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은 1조 5천억 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공항을 중부권 거점 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 활주로 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청주공항 특별법 제정, 첨단 산업 국제업무지구 육성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건의드립니다. 이를 포함해 충청북도는 이번 대선에 125개 사업을 건의합니다. K바이오 거점으로의 도약, 중부내륙 시대 개막을 위한 사업들과 문화 관광산업, 지역 일자리 등 크게 9개 분야입니다. 특히 교통 인프라 확충에 연관된 사업은 23개로 그 예산만 40조에 육박합니다. 다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충주 편입, 또는 수도권 광역철도의 제천 연장 등은 앞서 정부의 5차 철도망 구축 계획에조차 반영이 건의되지 않은 사업들입니다. 실현 가능성이 있다는 충북도의 설명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들입니다. 충주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렇게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운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공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내용이고요. 충북도가 이번 대선 공약에 건의할 사업 125개에 대한 예산은 98조 원 이상. 지난 20대와 비교하면 예산만 2배 이상 증가한 규모인데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반인륜적인 범행에 대해 질책하면서도 사회에 만연한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평생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일주일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한쪽 팔에 장애가 있는 상태로 태어났는데 출산 전 초음파 검사 결과와 달리 아이의 장애 사실을 알게 된 부부는 아이를 침대에 엎어놓고 질식사시킨 겁니다. 검찰은 친모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징역 9년을, 친부 B씨에게는 5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녀는 독립적인 인격체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며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감내해야 할 우리 사회의 척박한 현실도 양형에 감안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고 사회 경제적 안전망 역시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상황에서 아이의 장애 사실이 사건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특히 장애인 부모 아래 자라면서 사회의 부정적 시선을 경험한 A씨는 더 큰 절망감을 느꼈을 것으로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인 배려 부족으로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제공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친부는 살해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고 양육할 자녀가 있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부는 판결 선고가 이어지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편 부부에게 살해 방법과 범행 장소를 알려주고 사망 진단서를 끊어주겠다며 약속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는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도로 주행 중에 제멋대로 휘고 끊긴 중앙분리대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설치했지만 파손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파손된 중앙분리대가 오히려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앙분리대가 듬성듬성 끊겨 있고 날카로운 절단면이 방치돼 있습니다.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가 설치됐지만 성한 곳이 없습니다. 무단횡단이 자주 일어나는 이곳은 아예 중앙분리대가 횡하니 뚫려 있습니다. 훼손된 중앙분리대가 차선으로 침범하면서 되레 도로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람이 불고 있잖아요. 덜렁덜렁 하는데 저런 것들이 쓰러지면 아차하면 인도로 차가 돌진할 수 있는. 중앙분리대는 대부분 운전미숙이나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으로 파손됩니다. 원칙대로라면 파손시킨 운전자가 자진신고를 하고 원상복구까지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할구청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력 부족 등으로 제때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복구하는 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각 구청마다 대여섯 명의 도로보수원이 일하고 있지만 다른 민원 업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민원이 막 확 몰릴 때는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걸릴 테고. 무단횡단을 막겠다며 계속 설치되고 있는 중앙분리대. 하지만 이렇게 재구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시행사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오송 역세권 전 조합장 A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시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B씨로부터 업무 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5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한범 옥천군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시인 지난해 4월 10일 옥천군 군서면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유권자 4명을 투표소까지 실어 나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됩니다. 19회 충북장애인 도민체육대회가 충주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11개 시군을 대표해서 출전한 장애인 선수들은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치며 장애인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6명의 선수가 한 팀이 되어 상대팀 코트로 공을 받아칩니다. 리시브, 스파이크 등 기술은 같지만 바닥에 엉덩이가 하나 이상 닿아 있어야 하는 좌식 배구입니다. 상대팀 진영으로 공을 넘겨야 하는 또 하나의 경기, 바로 탁구입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 휠체어부와 스탠딩부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펼칩니다. 일단은 장애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고 가장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어렵지 않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탁구입니다. 잔디에 놓인 표적구에 공을 굴려 근접시키는 경기인 론볼은 고도의 집중력과 판단력을 요합니다. 각을 얼마나 벌리고 힘들게 하냐에 따라서 표적구에 가까이 가는 게 점수거든요. 그때는 지금 너무 실력이 좋아가지고 갖다 붙이면 그 천에 컬링하고 똑같이 운영이 똑같아요. 19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회가 이틀간의 일정으로 충주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장애인 도민체전이 도민체육대회 개최지에서 열리는 건 올해로 두 번째입니다. 17개 종목을 두고 열띤 경합에 뛰어든 도내 11개 시군 2,400여 명의 선수단. 특히 올해 시범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인 수영은 이르면 2년 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열악한 데는 수영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장소 부분이나 이런 게 있었는데 올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7군 시군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잘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선수들의 땀과 열정이 깃든 19회 충북 장애인 도민체육대회는 종합시상 대신 종목별 경기 결과로 시상할 예정입니다. 충북 도민체전에 앞서 장애인 도민체전이 열리면서 장애인 체육에 대한 관심은 물론 체육대회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안정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제주교육청과 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제주교육청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주교육청의 IB 교육과정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교원 정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양 기관의 특색 있는 교육시설과 복지시설을 공유해 학생들에게 다채로운 교육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 청주문화재단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 지역 쇼핑 관광 기반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양한 기획과 함께 쇼핑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 정책으로 충청북도 등은 국비를 포함해 15억 원을 들여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성안길을 중심으로 관광 브랜드 상품 개발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특화 상품 발굴과 프로모션 추진, 보관과 배송 서비스는 물론 주요 교통 거점인 청주공항과 오송역에서는 안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청주시 외평동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미호종개와 흰 수마자가 발견됐습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일 미호강 생태 조사를 진행하던 중 미호종개 3마리와 흰 수마자 4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대의 흰 수마자 서식이 확인된 건 40여 년 만입니다.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달 청주 작천보 일대에서 2급 멸종위기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발견됐다며 미호강 팔결교와 미호대교 구간을 국가습지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